어린이 성장기 청약 준비 1탄 청약통장 만들기. 고고. 청약통장이 뭔가요? 청약통장이란 주택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저도 가입할래요.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한 은행은 어디예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청약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아참 요즘은 어플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통장 만들고 그냥 돈 있을 때마다 넣으면 되나요? 아니요. 청약통장은 인정되는 액수가 있어요. 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납입은 가능하지만 인정되는 건 월 1회 최대 10만원까지만 집게 돼요.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 40평 초과 물량은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입주 순서를 정하고 전용 40평 미만 물량은 저축 횟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입주 순서를 정해요. 그렇다고 한 달에 2만원씩 10번 넣어도 한 달에 인정되는 횟수는 1회, 액수는 10만원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매달 10만원씩만 꾸준히 납입하면 돼요. 공공분양은 월 납입 인정금액 1회 10만원으로 계산해서 총액이 많은 사람이 청약 당첨에 유리해요. 월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했다면 오래 납입한 사람이 총액이 더 많겠죠? 그래서 건너뛰지 말고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는 게 좋아요. 민간분양은 청약을 신청하려는 지역이나 면적에 따라서 청약통장의 예치금에 차이가 있어요. 민간분양은 청약통장에 부은 횟수나 월 10만원씩 계산되는 총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에 목돈을 넣어도 되지만 우리가 입주하려는 아파트가 공공분양일지 민간분양일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청약 예치금을 미래자금이라 생각하고 매월 10만원씩 꾸준하게 납입하는 게 중요해요. 지역별 청약 예치금 표를 만들어 봤어요. 전용 면적에 따라 각 지역별 예치금액이 다르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분양하는 남자 더 센스입니다. 오늘은 불임이 성장기 프로젝트 청약준비 1탄 청약통장 만들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청약통장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하는 이유와 한 달에 얼마씩 납입해야 할지, 그리고 더 넣을 수 있어도 10만원씩만 넣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에 지역별 청약 예치금표도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공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5분씩만 투자한다고 생각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 성장기 청약 준비 2탄 청약 종류 이해하기. 청약주택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청약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어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 알고 계신가요? 우선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해요. 그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를 왜 알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언젠가 신청하려는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서 청약 당첨자의 선정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다음은 청약 신청의 종류예요. 청약 신청을 할 때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바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에요. 특별공급은 특공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해요. 특공은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당첨 횟수를 한 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을 두었어요. 간혹 같은 단지에 부부가 각각 특별공급을 신청했다가 부적격 처리가 되는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 특별공급은 꼭 세대원 중에 한 명만 신청해야 돼요. 일반 공급은 1순위랑 2순위로 나뉘어요. 일반 공급의 1순위 기준은
규제지역이나 청약주택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해요. 일반 공급의 1순위 기준은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중요해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생기고요.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도 1순위 자격이 생겨요. 그 외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이 생기지만 시장이나 도지사의 판단하에 24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해요. 수도권 외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생기지만 역시 시장이나 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해요. 그리고 지역별로 청약통장의 예치금액이 다른데요. 이 예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표는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청약준비 1탄 영상에 넣어놨어요. 오늘도 이렇게 3분 만에 배우는 내 집 마련 프로젝트 청약준비 2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불인이 성장기 청약준비 3탄 특별공급 이해하기. 청약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당첨 횟수를 한 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한다. 대신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공장 종사자들은 유주택자도 공급이 가능하다. 특별 공급 신청자는 일반 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단, 장애인이나 철거민, 국가유공자와 이전기간 종사자, 그리고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 공급의 종류는 기간 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모부모부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외국인, 이전기간 종사자 등이 있고 청약주택의 종류나 특별 공급의 종류에 따라서 소득 기준, 대상자, 청약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에 차이가 있다. 종류별 청약 자격 요건이나 당첨자 선정 방법은 추후에 다시 언급하겠다. 특별 공급을 신청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있는데 바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부에 등재된 세대 및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을 뜻한다. 즉, 나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일지라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아 청약특별 공급 신청이 불가능하다. 단 직계 존속이 만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더센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유익하셨나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하여는 4편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5분 투자로 불인이 탈출하기. 주식도 부동산도 아는 만큼 보입니다. 더센스와 함께하는 내 집 마련 프로젝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용어 강의 불인이 편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불인이란 부동산과 어린이의 합성어로서 부동산 투자 공부에 막 입문한 초보자를 뜻합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무엇이든 간에 월급 이외의 재테크 수단을 공부하기로 결심했다면 주위 사람들 말 듣지 마시고 뚝심을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인이 편 부동산 용어 강의 시작합니다.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 임자는 현장 답사 활동, 주임사는 주택임대사업자, 일임사는 일반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주임사와 일임사의 차이는 다음 강의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마통, 마이너스 통장, 주복, 주상복합아파트,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몸테크, 실거주를 하면서 오를 때까지 버티기. 다운 계약,
매물가보다 낮게 실거래가 신고. 업계약, 매물거래가보다 높게 실거래가를 신고한 계약. 공투 공동투자, 구축, 오래된 아파트, 대장,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과 거래가를 주도하는 아파트. 떡상, 급상승, 턱락, 급폭락, 뚝뻥, 땅에 대한 지분이 없어도 재개발 입주권이 나오는 무허가 건축물. 껍데기, 개발 예정지 원주민에게 보상금과 입주권이 나올 경우에 임연 계약을 통해 보상금을 제외하고 입주권만 매매하는 것. 찍기, 싸게 나온 물건을 중개인이 계약하고 대파는 것. 상투, 최고 가격에 매입 후 팔지 못하는 경우. 설거지, 투기 세력이 손을 털고 나가는 것. 앞에는 부동산 용어 중에 많이 쓰는 용어들을 추려봤습니다. 이제 나올 용어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쓰는 줄임말입니다. 로화는 모델하우스, 오피는 오피스텔, P는 FEE, 수수료를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부동산에서는 프리미엄을 뜻합니다. 셔플, 생수기나 아파텔 등 규제에서 벗어난 분양권을 청약만 넣고 계약하기 전 타인에게 초반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초반 프리미엄을 초피라고 합니다. 마피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즉 손해를 본 거죠. 무피 프리미엄이 없다는 뜻입니다. 특공, 특별 공급, 예당은 예비 당첨, 중대는 중도금 대출입니다. 무옵은 기본 옵션이라는 뜻이며 풀옵은 풀옵션이라는 뜻입니다. 옵션은 엘리베이터나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 등을 말합니다. 줍줍은 미계약이나 미분양된 무순위 분양권을 뜻하는데 아무 것이나 줍줍이라고 들어갔다가 손해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미분양된 아파트는 미분양된 이유가 있겠죠? 이런 경우 해당 아파트가 다 분양되었는데 일부만 사정에 의해 당첨 취소가 된 건지 계약이 없어서 미분양된 건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RR은 로열 동중에서도 로열층을 뜻합니다. 까따방은 예전에 유명했죠? 이동식 불법 중개업소를 뜻합니다. 야장, 당첨자 발표일 밤 열리는 장. 원장, 분양 주최 측에서 몰래 빼내어 파는 분양권. 깜깜이 분양, 홍보 없이 분양하는 방식. 총알은 자본금을 뜻합니다. 마지막 장은 정말 요새는 저도 처음 듣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슬세권은 처음 들어봤는데요. 슬세권은 집 근처 편의시설이 슬리퍼를 신고 갈 수 있는 거리라면 슬세권이라고 하고요. 스세권은 스타벅스 근처 집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오늘은 함께 부동산 기초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쓰는 단어들을 정리한다고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더센스와 함께 배우는 불인이 성장기, 용적률과 건폐율.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뭐였더나? 싶으신 분들 3분 만에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간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해당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땅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고 그 용도에 따라 건설이 가능한 면적과 층이 달라져요. 이러한 것을 용적률과 건폐율이라고 해요. 용적률 먼저 설명드릴게요. 용적률은 전체 토지 면적에 대비하여 건축물의 모든 층의 면적을 합한 비율이에요. 만약 100평짜리 토지에 60평짜리 3층짜리 건물이 있다면 용적률은 60 곱하기 3 나누기 100을 해서 1.8이 나오는데 이걸 용적률 180%라고 해요. 다음은 건폐율이에요. 건폐율은 해당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는 토지에 비하여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땅의 넓이의 비율이에요. 100제곱미터 토지에 50평의 건물이 들어설 시에는 50 나누기 100을 하면 0.5가 되는데 이걸 건폐율 50%라고 표현해요.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져요. 1종 주거지역은 저층의 주택을 공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고 용적률은 100에서 200% 이하, 건폐율은 60% 이하로만 건설이 가능해요. 2종 주거지역은 중층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며 용적률은 150에서 200% 이하, 건폐율은 60% 이하로만 건설이 가능해요. 3종 주거지역은 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며 용적률은 200에서 300% 이하, 건폐율은 50%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해요. 2분만에 배우는 부동산 기초 지식.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 배워봤어요. 짧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전월세 계약 시 꼭 알고 있어야 할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란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을 먼저 배당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소액 임차인이란 임대차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임차인이에요. 일정 금액에 대해 순위와 관계없이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된대요. 최우선 변제금의 기준은 표로 확인해 볼게요. 서울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라면 5천만 원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최우선 변제 대상자의 월세 또는 전셋집이 경매로 나올 경우 서울 기준 보증금 1억 5천만 원의 전세 임차인은 최악의 경우라도 5천만 원은 보장된대요. 보증금 2천만 원의 월세 55만 원인 임차인은 2천만 원이 모두 보장돼요. 최우선 변제 대상자의 요건은 첫 번째로 보증금이 규정 금액 이하여야 돼요. 두 번째는 해당 주택을 실제로 점유해야 돼요. 세 번째는 전입신고예요. 전입신고는 경매 개시 결정 전부터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유지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요구를 하셔야 해요. 아참,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요건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에는 확정일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최우선 변제금의 적용 기준은 임대차 계약일 기준이 아닌 해당 물건의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받게 돼요. 그러니 꼭 계약하실 때 해당 건물의 근저당 설정일이 언제인지 꼭 확인하셔야겠죠? 21년 5월 이후라면 제가 말씀드린 금액 기억하시면 되고 그 이전이라면 해당 날짜 기준 금액이 얼마인지 찾아보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더센스입니다. 오늘은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경매로 인해 받기 어려워질 경우 꼭 확인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전세금을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을 때 조금 손해보더라도 보증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더센스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무엇이 바뀌었는지 요점만 쏙쏙 뽑아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경제 활력 제고, 기업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과세 체계가 개편됩니다. 2억 원 이하 10% 구간이 5억 원 이하 중소, 중견기업으로 확대됩니다. 5억 원에서 200억 원은 기존 20% 현행 유지. 또한 3천억 원 초과 기업은 현행 25%에서 22%로 낮아집니다.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통합고용세액 공제가 신설됩니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 상속 공제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적용 대상과 적용 범위, 그리고 공제 한도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 인하, 고액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이 지분율에 따라 과세하던 것을 삭제하였고 종목당 100억 원 이상 보유한 고액주주만 과세를 하고 친족 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계산하던 것을 본인만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 표준의 구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 자녀 장려금의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재산 요건은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까지로 확대하였고 최대 지급액 격시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확대,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확대, 혹벌이 가구의 경우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으로 30만 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월세 세액 공제 등 각종 세제 지원이 확대되었어요. 월세 세액 공제의 경우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개정이 된다고 해요.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역시 과세 체계가 개편됩니다.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이 현행 6억 원에서 개정 9억 원으로 늘어나고 1세대 1주택자는 22년에 한시적으로 12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종부세 세율 역시 조정되는데요. 과세 표준 3억 원 이하일 때 현행은 일반 0.6%, 다주택 1.2%였으나 개정되면 0.5%로 일괄 감면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과세 표준 금액이 늘어날수록 감면되는 세율도 커지니 모두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24년부터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한다고 해요.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니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4년 중 2개년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5억 유로 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에게 해당된다고 해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행자 휴대폰 면세 한도를 상향합니다. 현행 600달러, 술 한 병 1리터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l였던 한도가 800달러와 술 2병까지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전 월세 특약사항. 전세나 월세 계약 시 어떤 특약이 효력이 있는지, 어떤 특약이 효력이 없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모든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저는 전세 혹은 월세인데 제가 다 수리해야 되나요? 억울해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효력이 있는 특약사항입니다. 계약 시 내가 훼손한 것만 수선하겠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오래돼서 노후화로 인한 것은 수선 의무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청구를 금지한다. 저는 처음 계약할 때 제가 사는 동안은 재계약 시에도 보증금이랑 월세 유지하기로 명시했어요. 아쉽지만 해당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의 부담 증가나 경제적 상황의 변동에 의해 재계약 시 정해진 법적 근거에 의하여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외에 인원이 추가될 경우 추가 금액을 지불한다. 월세를 내고 있는데 제 집에 친구 데려와서 사는데 왜 돈을 더 줘야 돼요?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면 효력이 있는 특약사항입니다. 애초에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에게 친구랑 같이 살 것 같은데 월세는 변동 없는지 묻고 협의 후에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바뀔 경우 양도인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당연승계를 배제한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저더러 나가래요. 네,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효력이 없는 특약사항입니다. 단,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으므로 미리 확인해서 이사 갈 집을 봐두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기간 만기 전 퇴거 시 새 임차인의 중개 보수는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건 저도 들어봤어요. 계약 기간 못 채웠으니 제가 중개 수수료 다 내야 하는 것 맞죠? 반만 맞아요. 새 임차인의 중개 수수료는 지급하는 게 맞지만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새 임차인은 중도 퇴거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임대인은 자기 중개 수수료를 현 임차인한테 받은 돈으로 메꿀 거예요. 그래도 어찌됐건 한 명분의 수수료만 내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임차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모든 짐을 처분한다. 일 때문에 지방 출장 다녀왔는데 월세 밀렸다고 집주인이 제 물건을 처분했어요. 계약서에 명시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특약사항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서에 써있다고 강제 집행을 했다면 경찰서에 주거침입죄로 신고부터 하세요. 민중의 경찰은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양하는 남자 더센스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계약 시
특약사항 중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효력이 없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족한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센스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상식,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간분양은 반대로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이고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사업 주체나 무주택자 요건의 충족 여부, 8호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제공 여부, 그리고 자산 보유 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청약 절차는 동일합니다. 아파트 분양 방법에는 일반 공급, 우선 공급, 특별 공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공급은 우선 공급 대상자 및 특별 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상이고, 우선 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 건설 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해제된 개발 제한 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외국인, 생초 주택 구입자, 기관 추천자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등이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분양 절차입니다. 첫 번째, 나한테 적합한 아파트 찾기. 두 번째,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및 청약 신청 자격 발생. 세 번째,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네 번째, 청약 신청. 다섯 번째, 기도하기. 오늘은 이렇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그리고 아파트 공급 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이라 아직은 많은 것이 서툴지만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시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니를 위한 청약 준비. 첫 번째, 특별 공급 소득 기준 알아보기. 이 영상을 보시면 누구나 쉽게 1분이면 따라할 수 있는 아파트 청약 특별 공급 청약 조건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어플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PC라면 네이버에 청약홈 검색하셔서 메뉴에 있는 청약홈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먼저 모바일부터 설명드릴게요. 우측 상단 메뉴를 터치하시고 메뉴에서 청약제도 안내, 특별 공급을 눌러주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PC에서는 청약 홈페이지를 들어가셨다면 좌측에 메뉴가 바로 보일 거예요. 메뉴에서 청약제도 안내를 찾아서 클릭해주세요. 청약제도 안내를 클릭하시면 아파트란에 특별 공급이라고 보여요. 특별 공급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모바일도 PC도 모두 아파트 청약 안내 특별 공급이라는 창이 보여요. 여기서 해당 조건이 맞는지 찾아보시면 돼요. 먼저 특별 공급 소득 기준을 클릭하시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그리고 공공주택 세 가지가 보이는데, 확인하고 싶은 유형을 선택하시면 가족수 기준 소득 기준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특별 공급 소득 기준 금액 확인하기. 참 쉽죠? 특별 공급의 종류가 다양한데 소득 기준이라든지 기준을 충족해야만 청약 신청이 가능한 특공이 있어요. 내 집 마련을 꿈꾸지만 아직 아무것도 몰라도 이렇게 하루 5분만 투자해도 배울 수 있어요. 더센스의 이분 강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엔 팔로우 부탁드려요.